예, 이제는 그 정기 집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강단 사역에 대한 거,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찬양 사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그룹 사역에 대한 거, 이것을 차례대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그룹 사역에 대한 것은 별도의 그 소그룹 사역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단 사역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일반 장년 목회를 생각하면은 강단 사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청년대학부 안에서의 강단 사역과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그 관점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일날 그 대예배, 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강단 사역과 관련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관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강단 사역이 좀 무용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설교를 잘 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의 생각이 나의 설교면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또 주일날 이 대예배 드리고 나서 또 설교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가 뭘 또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참여자의 그런 입장에서 또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이 청년대학부의 정기 집회, 그것은 예배로서보다도 정기 집회로서 그냥 끝나면 되지 않느냐.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축하할 거 축하하고 공동체적인 거 살리고 그다음에 소그룹 사역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의 교회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청년대학부의 좀 효시와 같은 그러한 그 케이스를 만드신 분으로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도교회 대학부라고 하는 것을 개척하셔서 아주 오늘날과 같은 청년대학부의 모델로서 키우신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주일대 예배에 다 참여하고 전체 정기 집회에서는 주로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오히려 돌아보면서 지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보완해주고 하는 일에 좀 중점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청년대학부는 잘 성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그럼 청년대학부 목회자는 언제 설교하느냐 하는 그러한 좀 궁금하신 면들이 있겠는데, 아마 오카르 목사님은 주로 수련회라든가 또 특별한 훈련 모임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설교를 잘 준비했다가 이른바 좀 맛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너무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좀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그렇게 공 던지는 것을 무제한으로 하지 않듯이 굉장히 한 몇 회에 한해서 딱 함으로써 제대로 던지려고 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들도 좀 설교하는 기회를 오히려 훨씬 줄여야 되지 않나. 이왕 설교를 한다면 아주 잘하고 좀 이른바 죽쓰는 설교, 또 준비 안 된 설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폭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 이 청년대학부 정기집회에서의 설교 무용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설교 중심론이 있죠. 무슨 소리냐? 청년대학부에서 이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그룹 사역을 입으로 갖는 것도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또 대폭 줄인다든가 하는 그러한 면에서 아주 설교 중심적으로 정기 집회를 끌고 가면서 또 아주 이 청년대학부가 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설교 중심론적인 그런 하나의 그 생각으로 정기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자신이 잘 해줄 수 있는 것만 고려하지는 말고 청년 대학생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또 유익을 많이 받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설교 중심론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좀 안 된다 하는 면들을 좀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설교 병행론으로 보통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도 강조하지만 특별히 2부 순서로 갖고 있는 소그룹 사역, 이것이 정기 집회 때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각성과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소그룹 안에서 또 함께 이 관계 형성하는 가운데 공동체성을 살리고 또 성장의 기회를 맛보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는 일들이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또 이 강단사역 병행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용론이든 중심론이든 병행론이든 이 목회자가 어떠한 그 철학을 갖고 있고 강조점을 갖고 있고 또 은사를 갖고 있고 또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면들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 대학생들의 수준, 이른바 뭐 소그룹 사역을 잘 강조하면 좋긴 좋겠지만 아직 토양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설교 중심론적으로 갈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 대상들의 어떤 수준, 또 준비되어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는 가운데 이 적절하게 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이제 강단 사역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중요성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제자 훈련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대학부 존재로는 뭐 협의의 의미든 광의의 의미든 저는 제자 훈련적인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자 훈련 사역은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오히려 권위가 부여되고 활성화되며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과 이 강단 사역은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강단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할 일과 강단 아래에서 할 일들이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이 할 일을 잘 하게 되면은 사실상 많은 그 1대1의 면담을 줄일 필요도 있고, 또 뭐 사람들을 다독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도 있고, 함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사역을 소홀히 하는 가운데 전부 그 강단 아래에서 뭐 만나서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면담이나 상담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강단 사역 만능론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가 좋다고 하더라도 설교만 가지고 사람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설교를 잘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설교 만능론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면 됐지
상담이 무엇이 필요하냐, 소홀히 뭐가 필요하냐.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부족한 데서 오는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는 한포 사격과 같다고 한다면 상담이나 면담은 또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종의 확인 사살과 같은 그러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강단에서 할 일과 강단 아래에서 할 일을 구분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강단이 역시 사람을 모으는 면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청년대학부의 그 흡인력과 응집력은 강단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저는 강단 사역의 무용론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날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두 번 설교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즉 타 연령층과 함께 보편적인 그 설교를 들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젊은이들만의 문제를 주로 다뤄주고 어떤 적용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젊은이들의 어떤를 위한 타겟팅하는 설교, 그것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번의 설교를 듣는 그 필요성도 좀 얘기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필요성을 인식해가는 그런 것들을 설득해가는 또 토양을 만들어가는 작업도 교육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 지도자들은 강단을 통하여서 회원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강단 사역은 그만큼 청년대학부 사역에 있어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은 강단 사역이 있을 때 지도자가 역시 살아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전할 때 더욱더 자신의 심령이 살고 또 청년대학부의 어떤 비전에 더욱더 자신이 고치되고 어떤 심령이 살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강단 사역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단 사역은 한포 사역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그룹이나 또는 1:1 만남이나 하는 것은 한포 사격 이후에 어떤 각계 격파와 같은 또는 확인 사살과 같은 그런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또 구별해서 잘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단 사역은 소그룹 사역 또는 GBS의 한계점을 많이 극복해 줍니다. GBS 리더들이 좀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또는 역량이 좀 떨어져서 이 느슨한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강단 사역 자체가 강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단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 또 권면, 치료가 일어나고 또 회중 개개인들의 어떤 심령 속에서 어떤 그 창조적인 긴장감이 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어떠한 문제들을 단호히 끊어야 되고 또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하는 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담감,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단 사역은 무척 이제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강단 사역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세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기 집회 때의 그 강단 사역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리더 모임에서 한 20-30분 정도의 주로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것이라든가 어떤 다운된 리더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설교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세 번째로는 합심 기도회 또는 기도 합주회에서의 강단 사역,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단 사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수련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또 강단 사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대학부는 크든 작든 하나의 그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대학부 사역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은 아마 강단 사역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 3개 정도가 일주일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할 거고,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 싸움,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이 장로님들이나 또는 동료 이 부교육자들을 좀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 10시간 안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3개의 다른 설교를 일주일에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의 사역의 독특성을 좀 인식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받죠.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안에 처박혀 있다든가 또는 이 데스크에 늘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뭐 작업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유학 준비하느냐 오해받기도 하고 뭐 별도의 무슨 공부하느냐 오해받기도 하고 이 교회 일에 충실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 오해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도 교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강단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이 청년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장년들과 달라야 되고 또 중고등부 청소년과 달라야 되고 또한 어린 영혼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 대학층을 위한 강단 사역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한 15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모태신앙의 젊은이들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될 때가 많고 정말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자주 선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2F, fullness, 충만함과 fulfillment, 지상명령의 성취. 이것은 총의 간음자와 간음새와 같다는 것을 제가 비존론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이 초점이 중요한데 우리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있지만 특별히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이 지상명령의 성취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이 2F 이 여기에 초점을 기울이는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교할 때는 이 방향과 목표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이 얻어내고자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CAR,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저는 설교할 때 첫 번째 C, 컨텐트 에임, 내용상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 어플리케이션 에임, 적용상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R, 리스폰스 에임, 반응상의 목표가 뭐냐 하는 이 목표를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설교 안에 맨 앞에 이 CAR을 한 문장씩 정의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한다. 아마 컨텐트 에임 C 이것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 뭐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이는 어플리케이션 에임 상대가 청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 이것을 좀 풀어주겠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이해시키겠다.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에로틱한 측면만 생각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자기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겠다든가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에임 이것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에임 반응상의 목표가 뭐냐? 내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다. 라는 어떤 반응성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방향이 없으면 그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설교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설교, 이 CAR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구적인 접근의 유혹을 좀 물리쳐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학구적인 면들이 있지만 설교가 학구적으로 전개될 때에는 대부분이 좁습니다. 또 힘들어합니다.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학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업적인 용어나 경제적인 개념의 활용 등 이 상업적 경제적 그 어떤 컨셉을 주는 그 접근이 점점 먹혀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생각이 경제적인 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는 이 경제적인 개념들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뭐 대속물로 오셨다라든가 하는 것은 다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었죠.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이 경제적인 그런 어떤 컨셉을 잘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는 젊은이는 젊은이의 얘기에 감동을 입고 공감합니다. 예화가 젊은이들과 관련된 그 예화라든가 얘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일곱 번째로 상상력이 풍부한 영감적 그 강해 설교가 저는 가장 바람직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그 다음에 감동적인, 영감적인, inspirational, 그 다음에 또 강해, expository, preaching, 이 세 가지의 그 특징을 잘 갖고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연역적인 접근보다는 귀납적인 접근이 젊은이들에게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마귀는 경건과 지성이 통합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웨슬레의 그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과 지성의 통합된 설교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열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fire on logic 해서 논리가 있으면서 그 위에 열정을 어떤 불을 품는 그러한 스폴전의 설교를 특징으로 하는 그런 식의 설교가 중요합니다. 11번째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은 특별히 와닿는 것, 이 relevancy, 적실성의 문제에 더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당한 말씀보다는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번째로 젊은이는 설교와 이 본문, 이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이 어떤 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말하는 설교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설교가 훨씬 파워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3번째로는 젊은이들의 이상주의적인 경향성을 잘 활용하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젊은이들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또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어떤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젊은이들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그 경향성에 좀 더 맞는 그 설교가 도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번째로는 젊은이는 특히 재미없는 설교를 잘 안 듣는 경향이기 때문에 유머와 또는 예화나 어떤 조크나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15번째로는 젊은이들은 결단과 어떤 그 반응의 그 기회 제공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결단의 기회나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피곤해하고 식상해하고 그런 것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라는 식의 그 어떤 거부감이 있지만 젊은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결단이 주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단과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 설교가 장년들을 위한 설교와 뭐가 다르고 청소년들을 위한 설교와 뭐가 다른지
하는 것들을 잘 연구하시면서 청년층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테마와 본문이 사실 잡히게 되면은 설교 준비의 반은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비전, 삼각, 뿔, 제가 비전론에서 얘기하는 비전, 삼각, 기둥과 뿔에 따른 설교 구상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6가지의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들과 관련된 설교 제목들을 좀 잡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GBS 교재들을 좀 많이 모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GBS 교재들은 대부분은 성경 강해식으로 하기 좋은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테마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이 성경 본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GBS 교재를 풀어보시면은 어떤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런 면에서 또 GBS 교재는 값이 좀 싸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교재들은 다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설교거리들을 찾아본다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QT를 매일같이 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설교거리에 대해 있어서 저는 궁핍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설교거리가 풍성합니다. 자기의 QT 한 교재를 보게 되면은 자기가 한번 이 맛을 본 거기 때문에 더 파워풀하고 다양한 설교거리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강단 사역을 끌어내고 준비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